학교나 회사에서 건강진단과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위촉하는 촉탁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증 또는 아동장애인 30명 이상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촉탁의를 1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 규정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 때문에 시설마다 촉탁의가 방문하는 횟수가 들쑥날쑥입니다. 촉탁의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서울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41명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시설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촉탁의가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해 거주인들의 건강을 돌봅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고정적으로 촉탁 선생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용자들 진료도 해주시고 또 그 목요일이 아니더라도 또 급한 환자가 생기고 그러시면 오셔서 진료해 주시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촉탁의가 시설을 방문하는 곳도 있지만 단 한 번도 시설을 방문하지 않는 촉탁의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30인 이상 장애인 거주 시설 22곳 중 무작위로 10곳을 선정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 중 2곳은 심지어 촉탁의 선생님이 없다는 대답도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촉탁의 선생님이 없어요. 아, 없으세요? 서울에는 아마 있는 데가 별로 없을까요? 관계자들은 촉탁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종사자들조차 촉탁의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심지어는 2년, 3년 동안 촉탁의사 얼굴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종사자들 증언도 제가 들었고요. 실제로 촉탁의가 시설로 오지 않고 장애인 거주인들이 촉탁의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촉탁의사가 이제 시설에 오지 않는 대신에 시설 생활인들을 촉탁의사가 근무하는 특히 정신병동 같은데 한 달 정도씩 입원시키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입원을 시키면 별도의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수가로 해서 정신병동 수가가 한 100만 원이 좀 넘을 것 같은데 한 달에 그 돈을 또 국가에서 별도로 지급하게 되거든요. 오시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었고 오시게 되더라도 한 1년에 한 번 봤을 정도인가? 촉탁 선생님의 그 출근 카드를 대신해서 이제 간호파트에서 좀 써야 되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부탁하고 나가셨던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설마다 촉탁의 방문 횟수가 다르지만 한 달에 한 번으로든 10번으로든 촉탁의의 기본급은 한 달에 251만 8천 원. 연차가 가장 낮은 장애시설 원장의 월급이 올해 기준 237만 3천 원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촉탁의에게 지불하는 돈은 모두 170억 원. 허술한 규정 때문에 매년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촉탁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단 하나의 조항뿐이지 촉탁의가 해야 되는 역할이거나 그 활동의 지침 같은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촉탁의가 갖고 있는 책임과 의무, 역할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병원이 아니라 시설에 들어가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다는 거죠. 지난해 임시직을 제외한 상용근로자의 한 달 평균 실질임금은 309만 8천 원. 상용근로자가 한 달 평균 187.9시간을 일하고 309만 원을 받는 것을 고려할 때 시간 기준이 없는 촉탁의가 251만 원을 버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촉탁의가 필요한 도서상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도 자체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관계자는 말합니다. 현재 2015년이라는 지금의 촉탁의사 제도는 조금 수정 보완돼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시설들이 이렇게 좀 본인들의 여건과 위치와 또 장애인들이 어떤 분들이시냐에 따라서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또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촉탁의 제도를 이용해 돈을 버는 일부 의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중보건의를 촉탁의로 대체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민간 병원에 소속된 의사를 촉탁 의사로 하는 지금 현행 제도를 좀 바꿔서 공중보건의를 촉탁 의사로 위촉하게 되면 거주 시설의 이제 의료가 이제 공공의료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객관적이고 좀 건강한 그런 어떤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매년 낭비되고 있는 촉탁의 예산. 시대를 반영해 규정을 재정비하고 진정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TBS 김정아입니다.